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국회 다수당의 날치기를 금지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해 180석 이상을 얻으면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전북 이전 문제는 내년 총선 결과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되면 전북 이전이 물거품 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산하기관이라 특별법에 따라 전북으로 옮겨야 하지만 공사로 바뀌면 공단의 산하기관에서 제외돼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공사와 관련법의 상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도입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반대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와 관련 법안 상정은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법안의 함정입니다. 다수당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얻으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159석, 새정치연합은 128석입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지금보다 21석이 많은 180석을 얻으면 공사와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후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야당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그럼 이걸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정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180석 이상을 얻는다면 공사와 법안의 강행 처리가 가능해져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도 장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마지막 이전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신청사를 짓기 위해 첫 삽을 떴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면 전북 농생명과 식품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혁신도시에서 신청사 첫 삽을 떴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임직원 17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지금 자리한 경기도 성남 부지가 안 팔려 착공이 3년가량 늦어졌지만 오는 2017년 8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신청사에 들어설 첨단 연구시설로 큰 날개를 달게 되었으니 한국식품연구원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여는 힘찬 비상을 시도할 때입니다. 식품에 관한 연구 개발은 물론 식품 안전과 기능성 소재 등 첨단 식품과학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핵심 산업인 농생명, 식품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농식품 생명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고 나아가 세계적인 수준의 그린밸리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농생명 산업 그리고 탄소 중심으로 융복합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더 없는 후기가 저희 전라북도에는 다가오겠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입주하면 전북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이전 작업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가족 동반 이주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무는 등 혁신도시의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이전 기관과 주민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임직원 66명이 희망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국립농업과학원에서 16명 등 전북 혁신도시 11개 이전 기관 임직원 66명이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임직원 수 대비 희망퇴직자 비율은 2.44%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주시의 부분적인 조직 개편 계획이 전라북도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눈에 보이지 않은 불편한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옥마을 사업소의 확대입니다. 소장 직급을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올려 한옥마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시민교통본부 등 사업소 두 곳은 한시적으로 국으로 개편해 정책 기능을 강화합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개편안의 협의를 한 달 전 전라북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타당성이 미흡하다면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시는 계획대로 연말 안에 조직 개편 절차를 밟기 힘들게 됐습니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으로 다음 달 18일에 열리는 전주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심의에 앞서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칠 시간이 없습니다. 전주시는 원만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전라북도와의 불편한 관계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종합경기장 개발 방안을 두고 맞서고 있고 사업은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단체장이 바뀌고도 과거 대립 양상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나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민선 4기와 5기에 탄소산업 육성 등 적지 않은 분야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6차선) 대로를 건너야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차량들이 과속을 일삼는 구간이어서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시설물 설치는 기약이 없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 동부 우회도로입니다. 제한 속도가 70km로 높은 편이지만 차량들은 훨씬 빠른 속도로 빗길을 달립니다. 신호마저 무시한 채 질주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좀 더 빨리 학교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가 없는 곳으로 걸어가는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하루 2번 6차선 대로를 오가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들도 너무 빨리 달리고 그리고 횡단보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학교 끝나고 애들이 다 무단횡단하고 그러니까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길을 건넌 뒤에도 인도조차 없는 비좁은 마을길을 지나야 합니다. 등하교하는 학생과 차량이 뒤엉키기 일쑤입니다. 학교 측은 수년 동안 횡단보도와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요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나름대로 교통안전지도를 열심히 시킵니다만은 항상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상 스쿨존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지정할 수 있어 중고등학교는 관련 예산을 지원받기도 어렵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단속 카메라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우선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노면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면에 철저히 또는 학교 앞 등을 중도 표시하여 구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서행 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안전 확보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는 월드컵 컨벤션 웨딩센터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대부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월드컵 컨벤션 웨딩센터는 대부로 6억 6천만 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북은 오늘 부안이 18.3도, 전주 16.9도 등 평년보다 2, 3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밤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이 불면서 쌀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